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증왕입니다. 오늘은 무차법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새해 들어서 정말로 한 해 오늘 올해 을미년 한 해 정말 그동안 벚꽃대통을 사랑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실 여러 불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불교 방송을 아껴주시는 전국에 계신 많은 그런 불자 여러분들 2015년 을미년 새 무량대복이 가정에 가득하시고 일신상에 가득하시걸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가득하실 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고등락이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열반의 세계로 가도록 무량한 법장을 우리에게 시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복도의 길을 활짝 열어가는 그런 그 지름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올 한해도 올 한해 을미년 한해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서 영혼의 길을 가는 무량 대복, 무량 지혜의 길을 가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고요. 정말 올 한해도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참선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는 가운데 올 한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바들이 다 소원 성취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매일매일 열심히 정진하셔서 부처님과 하나가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해고 우리 국민 모두의 해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건강에 대해서 하도 사람들이 요즘에 정말 말씀이죠. 시대는 많이 나아지고 평균 수명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질병들 특히 뭐 성인병, 고혈압, 당뇨는 우선 놔두더라도 하도 상례화됐으니까 고혈압, 당뇨 뭐 특히 이제 암 같은 병도 그렇지만 특히 요즘에 치매 같은 병들, 알츠하이머스 디시즈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미국 전체 국민의 반 정도가 정말 놀라운 숫자죠. 반 정도가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치매가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좀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라거나 치매 걸린 분들, 치매 이제 걸려 계신 분들을 뭔가 가려하는 어떤 그런 의료 뭔가 센터를 만들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이른바 심신상관의학,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또 대체의학이랄까 그런 점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과연 이 시대 정말 치매 폭증의 시대를 잘 넘어가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뭐냐면 제가 이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말씀이죠. 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뭐 의사 선생님을 두고 제가 모시고 이제 한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고 이제 이른바 말하면 병원을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야. 어디 갈 데가 없는데 뭔가 물어서 이제 뭔가 아니 마지막 그냥 뭐죠? 간단한 뭐 실 하나 잡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진작에 좀 뭔가 양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협진을 한다든지 하나로 만난다든지 뭔가 이래서 같이 뭔가 노력을 했었으면 좀 더 뭔가 그 병증이나 통증 같은 게 완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 양의학이니까 양일 하는 분들은 뭔가 하니 한의 하는 분들은 뭔가 하니 백안시하고 또 한의사들은 또 뭐 한의 하는 분들은 동양의학 하는 분들은 양의사들이 저 사람들은 뭐 뭔가 근본적인 어떤 시스템의 철학을 잘 모른다고 얘기하기도 서로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우선 당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부처님 말씀에 보면 부처님 말씀 뭐죠? 이 우주가 하나라는 얘기 항상 하잖아요. 하나다. 하나는 뭔가 아니 전체고 사랑이고 무한이라는 거 항상 줄줄이 알사탕처럼 항상 말씀드려요. 근본 기본 원리니까. 동양 철학, 이른바 말로 한의학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그 시스템 공학적인 측면이 그러니까 이 한의학이 그냥 풀뿌리나 하고 말이지 임상학적으로 증명이 잘 안 되고 하니까
통찰력 가지고 하는 내용이 많고 진리, 법 가지고 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근데 서양의학은 뭐죠? 임상학적으로 약을 하나 쓰더라도 뭡니까? 전부 다 임상학적으로 전부 다 모르못들 한다든지 무슨 여러 가지 동물 실험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약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전부 다 검증을 해가지고 약을 쓰니까 부작용이 없을 것이다. 그런 걸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지금 약이라는 게 화학적으로 만든 약품 우리가 먹으면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뭐죠? 그 병증이 완화되는 것 같아요. 물론 서양에서도 페니실린 같은 게 나와가지고 플레밍인가요? 페니실린을 만들어가지고 2차 대전 때인가 1차 대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이른바 몸이 박테리아로 썩어가는 걸 많이 고쳤죠. 그게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우연한 기회에 플레밍이 뭔가 아니 푸른 곰팡이에서 나오는 애기 뭔가 아니 막 균을 죽인다는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인류에게 크나큰 공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양의학적으로 만드는 그런 그 천연제제, 박테리아라고 하는 건 이런 무슨 파란 곰팡이에서 나온 그런 걸 둘째 쳐놓고 화학약품 같은 게 인간의 몸에 대단히 뭔가 아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항생제를 계속 쓰다 보니까 내성이 강해지고 계속 이겨나가고 병균도 진화한단 말이죠. 슈퍼박테리아가 나오고 망모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양의학의 특징은 뭐냐면 내과, 외과, 정형외과 무슨 과 다 분리가 돼 있어. Not synthesized. 이른바 말하면 통합이 안 돼. 하나가 안 됩니다. 일리아 프리고진도 유명한 물리학자지만 from differentiation to integration. 이른바 말하면 분할로부터 통합으로 가야 된다. 모든 학문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그런 지혜를 모아가지고 인류를 뭔가 진보시키는 데 기여해야 된다. 근데 서로 그냥 내 것이 부처님 말씀은 부분적인 진리성이죠. 그것이 옳긴 옳은데 뭔가니 부분적으로 말고 전체 다 알아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synthesize synthesis 이른바 통합이 돼야 된단 말이죠. 양의 어떤 장점, 한의 장점 같은 게. 그러니까 요즘엔 또 뭔가 아니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양의사들이 굉장히 뭔가 아니 우려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의학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소립자 물리학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 소립자 물리학자들이 뭔가 아니 소립자 중성자 같은 걸 중립자 가속기로 암을 때려 부시거든요.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몇 회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몇 천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 그걸로 참 이상한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제는 먹는 약이 아니야. 이제 전자약이야. 즉 다시 말하면 몸에 뭔가 전기 이른바 전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이른바 전기를 발생시킨 어떤 그런 패칭을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파스처럼 몸에 붙이니까 진짜로 엄청나게 병이 완화되더라. 이제는 앞으로 먹는 약물이 아니라 붙이는 약물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약 시대가 오고 있고 실제로 전자약이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른바 말하면 팩스라거나 바이럴 세계적인 그런 제약회사들이 뭔가 하니 전자약에 대해서 아주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몸에 가장 예전에는 그냥 약을 먹었지만 소립자 물리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게 원자로 돼 있다, 전자로 돼 있다, 중성자로 돼 있다. 이 소립자로 돼 있고 그게 이제 에너지가 뭉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물리학의 영역에 막 의학으로 파고 들어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리학이라고 하는 그냥 지금 소립자 물리학자는 뭘 연구하고 있냐? End of Science. 점점 가다 보니까 그게 에너지. 소립자가 에너지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이코렘시스니까 그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공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진공이 묘유란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웃기는 게 점점점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같은 콜롬비아 대학 같은 세계적인 대학 세계적인 의과대학에서 달라이라마를 불러다가 그 달라이라마 스승들의 라마승들 티베트 스님들을 불러다가 두뇌에 대한 연구 같이 협조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대한 연구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요즘엔 body and mind, body and matter 이른바 마음과 심신 상관의학이란 말을 씁니다. 동양으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물질로 몸이 된 게 아니거든요.
과거의 서양의학은 물질, 그들은 마음이란 세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천지창조, 하나님 아버지의 피조물이다. 약물로 째고 찢고 그런 건 좋아요. 한의학자들이 찢고 째고, 물론 디바라고 하는 부처님 당시에 의사도 뭔가 수술하긴 했었습니다. 편작이나 화타, 청란결 같은 편작이나 화타 같은 그런 대단한 그런 한의사들, 명의라고 그러죠. 수술했었습니다. 창자를 씻어서 장에 넣고 꼽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인간도 있었죠. 그때는 어떻게 뭔가하니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정말 어떻게 창궐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창자를 씻어 다시 집어넣었다,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현대는 마음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 참선 명상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연구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참선원에서 30년 동안 계속해서 뭔가하니 무슨 콜레스테롤 약, 고혈압 약을 먹었는데 계속 참선에서 뭔가 깨달음의 문을 열고 보니까 혈압이 툭 떨어지고 의사가 깜짝 놀라고 약 먹지 말라고, 이거 정상으로 왔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당뇨가 막 몇십이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개수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치매도 아마 분명히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치매라는 게 뭐라, 치매가 두뇌는 뭐라, 심장도 어마어마한 장기인데 심장이 먹는 에너지의 3배를 두뇌가 먹는다고 하잖아요. 산소도 다 먹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면 큰일 난다. 호르몬 낭비에다 산소 낭비에다가 그러니까 자꾸만 누굴 원망하거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동치동화 이른바 말하면 흐르지 않으면 썩거든요. 운동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선을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너무 앉아있는 게 잘못된 거다. 호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운동을 해야지. 근데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요기, ஞா니 요기. 힌두교 신자 브라만교에서는 부처님은 요기라고 불렀습니다. 부처님 스승인 뭐죠? 마가바, 알랄라, 갈라마, 우드라, 갈라마, 보드라. 이 사람은 요기야. 기록에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에 대단한 요가 술사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요가를 자꾸만 연구하게 된 겁니다. 한중에서 요가에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경락을 뚫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몸과 마음이 많이 쾌차되고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아니지 싶더라고요. 운동을 같이 해줘야 돼. 돌려야 됩니다. 뚫어야 됩니다. 우리 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국소적인 의학 좋다 이거. 그런 것도 좋다. 연구를 파고들고 화학약품을 만들어서 무슨 우리 몸에 약품을 쓰고 좋다 이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고 전체가 전체. 세포 속에 뭔가 아닌 우주가 들어있고 간신, 비폐신 다 들어있으니까 그것이 조그만 세포가 수백 조의 세포에서 간 파장이 나고, 당장 이른바 간신, 비폐신 오장육부가 색깔이 달라요. 간은 푸른색, 심장은 붉은색, 다 다르거든. 비장은 황토색, 다 다르잖아요. 폐장은 흰색, 다 다르죠. 콩팥은 검은색. 그게 청황적백흑이라. 그러면 색깔은 파장인 거예요. 흐름입니다. 그러면 간에 예를 들어서 세포 속에 간심폐신, 거기서 파장이 간 파장이 나오고, 그죠? 심장 파장, 비장 다 흘러서 간경이 나오고 심경이 나오고 심포경이 나오고 폐경이 나오고 경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의 큰 줄거리 간경, 이름 12정경 임독 양맥이라거나 360 혈자리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게 어마어마한 회로가 이 몸을 컨트롤한다고요. 이게 막혀버린, 기가 막히면 죽는 거거든요. 그게 막혀버리니까 저는 그런 걸 착안한 거죠. 그래서 한의원도 내가 운영하잖아요. 한의사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계속 배우려고. 숙동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열려버리니까 막혔던 부분에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사당하고 있는 게 뭔가 아니, 기생하고 암세포가 생기는데 이게 막 들어가니까 개걸스럽게 먹다 보니까 확 열리니까 혈압이 확 떨어져 버려. 그러면 그게 막혀버리면 된다. 심장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폐 부담이 커지고 뇌 부담이 커지고. 열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차크라 선체조가 아주 중요한 것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야 돼. 그럼 막혔던, 정말로 기가 막힌 게, 수술하게 되면 의사들은 경락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째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회로가 끊겨버립니다. 이거 멀쩡하던 몸을 말이야, 수술하고 그러니까 마비가 움직이질 못하는 거, 움직이질 못해.
이거 일생 동안 큰일 났거든. 이거 수술하고 나면 목이 안 돌아가.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생병이 생긴 거야. 의사들은 뭐 자기들은 뭐 모르겠다고 하는 거. 이 보살님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뭔가하면 한번 죽기 살기로. 그럼요. 이 몸이라는 게 전부 다 몸과 아니 회로가 열려 있잖아요. 죽기 살기로 계속 하다 보면 되죠.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했죠. 뭐냐? 산에 살 때 보면 말이죠. 장막 끝에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우리 스님들이 토굴로 가는 길이 우리 스님밖에 모르는 길이야. 길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길을 못 찾아요. 쓸려버리고 새로운 길이 나버려. 새로운 길은 우리가 모르는 길이죠. 장마가 확 지고 사태가 나버리면 새로운 길이 생긴 것처럼 자꾸만 차크라 치죠. 자꾸만 혈자리를 여는 운동을 하다 보면 다시 혈이 마비되던 게 혈이 뚫려버려요. 이 보살이 계속 선체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차크라 치조를 하다 보니까 고개가 들어가더라. 열리는 거예요. 새롭게 길이 열려버린다니까. 길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양의학과 한의학은 서로 센서사이즈 합동이 되고 협진이 되고 거기다 이른바 말하면 마음의 의학 그걸 통합하는 게 사실은 불교의학입니다. 이걸 통합하는 게 마음의 의학 통합의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선 명상이 아주 정말 중요하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왜냐 마음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고 잊지 마세요. 똑같은 물도 뱀이 먹으면 뭐라? 독이 되고 소간 물을 마시면 젖이 된다. 좋은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생각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생각이 아름다워야 된다. 생각이 이게 의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 명상 기도 이상으로 좋은 약은 없습니다. 정말로 그 이상 좋은 약은 이 우주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고진멸도 사성되게 하잖아요. 고통스럽냐? 거기도 병고 들어가잖아요. 네가 과거에 잘못 살아온 거야. 그러면 빨리 병이 낫고 싶지? 그럼 어떻게 된다? 정견 바르게 공부해라. 정사 바르게 생각하라. 바르게 말하라. 바른 업 신구의 삼업.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과 생각과 행동. 말은 말이고 진동이잖아요. 생각도 연파고 이른바 행동은 뭐라? 몸으로 하는 언어거든요. 몸도 생각, 진동이 되는. 정견, 정사, 정업, 정명. 바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 정명, 정념, 정정, 정정. 정말 묘방이에요. 팔 정도 그 도를 닦으면 몸의 도가 확 열려버리는 겁니다. 몸의 도가 열려버리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양약, 한의학, 불교의학 이런 걸 다 통섭을 해가지고 통합을 해서 integrative medicine 이른바 통합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몸과 마음 수행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나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광명의 날이 오실 것이다. 올 한 해는 정말로 광명의 날을 열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실 당들이다. 네, 오늘 정말로 우리 무차법회에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참 모시기 어려우신 분인데 요즘에 특히 뭐냐면 양의학과 동양의학 이 양자를 포괄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이 의학 박사이시고 그리고 한국 전국 병원 불자의 고문단장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대한의사 한의사 복수면허 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그 통합의학 개론 이른바 말하면 integrative medicine 이렇게 엄청나게 훌륭한 책을 쓰시고 하셔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어떤 그런 그 통합을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유재환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나와주세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유재환 박사님께서는 평상시에 불자로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정말로 불교와 또 의학 또 그리고 많은 그런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시는데 몸과 마음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로 봉사활동 그러니까
본업이 봉사가고 의사는 뭐라? 의사는 부업이다 이럴 정도로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전국 병원 불자연합회 회장도 하고 계시고 정말로 특히 조계종 포교 대상을 그 공로상을 수상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정말로 우리 능인선에서도 이렇게 유 교수님처럼 이렇게 훌륭하신 불자들이 많이 그렇게 배출됐으면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 교수님의 질문도 우리 받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크게 한번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이 너무 과찬의 말씀하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네. 네. 2015년 새해를 맞이하셔서 이렇게 도심 포교에 큰 기원을 하시고 정말 우리 불교계에 이렇게 도심 포교를 크게 하신 스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지광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무차법회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네. 이 무차법회나 또 법고대통을 통해서 네. 스님의 큰 법문과 가르침을 갖고 저와 또 우리 불자들이 네. 많은 공부와 또 기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 박사님처럼 이렇게 이 불교와 또 양의 한의 이렇게 두루 연마하셔서 정말 부처님 가르침의 어떤 그런 그 중요한 어떤 세계를 펼쳐 보여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셨으면 너무 감사하겠다. 부처님 전에 기도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평소에 제가 이제 의학을 하고 또 한의학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또 근거 있는 대체의학까지 환자가 필요로 하다면 가장 적합한 치료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저희 병원도 그렇게 그런 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의학을 구사함으로써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주 좋으신 말씀이세요. 의학 사람을 치료하고 병을 구원하는 그러한 어떤 세계에 뭐 한의학이다 양의학이다 이런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몸이라는 건 통합체이기 때문에 정말 mind and matter, mind and body. 부처님 말씀에 색즉시공 뭐죠? 공즉색 그러셨잖아요. 마음과 몸이 하나란 부처님 가르치면 통합의학. 예전에 뭐 통합의학이라는 말씀이 안 계셨지만 부처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마음이 곧 물질이고 물질이 곧 마음이다. 생각이 물질이고 물질이 생각이다. 요즘에도 서양에서 그런 그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이제 양의학과 이 동양의학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차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알듯이 무슨 뭐 양의학 그러면 무슨 뭐 내과, 외과, 정형외과, 뭐 정신과 다 파트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전부 다 파트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거 아니? 이게 전부 다 뭐 떨어져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심장 내과 전문의니 무슨 뭐 전부 다 뭐 안과 무슨 뭐 이비인후과. 근데 불교에서는 또 특히 한의학에서는 그 한의학이 철학이냐 의학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아까도 우리 박사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통합적인 이른바 말하면 인티그레이티브 뭔가 우리 화엄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일미진중 뭐라 함시방이고 일찍다요 다즉이리라 일체즉이리요 정말 하나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니까 제가 이제 직접 뭔가 아니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면서 이제 저도 이제 뭐냐면 의학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몸과 마음이 하나니까. 워낙 요즘엔 또 질병이 많고. 근데 쭉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마음과 몸이 절대로 뭐라 둘이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이 광활한 우주 자체가 원하조동 뭐라 법성신, 법신이거든요. 법은 진리고 진리의 몸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 자체는 뭐냐면 이게 우주 그 자체가 부처님 말씀대로 일체유심죠. 모든 만유는 힘이 이퀄 MC 아인슈타인 말 맞다나 힘이 에너지가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른바 에너지가 모든 걸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광활한 우주 자체가 일체유심죠. 에너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둘일 수가 없고 다만 뭔가 하면 이제 육체적인 이 차원은 3차원적인 차원이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3차원적인 차원으로 뭔가 무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되었다라고 한다면 마음과 몸과 정말 이게 둘이 아니고 동양의학 서양의학이 둘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통합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 유 박사님께서 선구자적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불교는 정말 뭐냐면 불교는 무슨 동양의학 서양의학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근본이라고 말하고 마음은 위대한 뭐라 부처님 말씀 대의왕열애라고 하셨고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런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아주 유 박사님 의견에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로 해주세요. 네, 또 저도 불자로서 또 여러 사부대중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 네, 또 수행,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의학에서 사람이 병을 고치듯이 부처님이 여러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번뇌 때문에 네,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치유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스님께서 평소에 이게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네, 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스님이 지금 이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말씀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이라고 하셔서 너무도 잘 아시지만 고진멸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 고통이라는 건 그 고통 가운데도 병고 액난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슨 뭐 여러 가지 고통들이 많이 있지만 뭐 생로병사 거기 나오잖아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병고가 아주 큰 고통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뭐냐면 병고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질병과 재앙 같은 것들은 네가 과거에 살아온 날들의 어떤 그런 퇴적물 같은 것이다. 과거의 원인이 있다 이러셨잖아요. 그 네가 앞으로 뭔가 찬연한 어떤 미래를 병고액난으로부터 해방돼서 해탈의 삶을 가려고 한다면 네가 지금 열심히 팔정도 중도라거나 이렇게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잘 가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미 걸려 있는 병은 어떨 거야? 당장 사람들이 뭐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이 박사님께서 번뇌란 말씀하셨는데 이 번뇌라는 게 참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육신이라는 것도 어쨌든 3차원의 세계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기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몸도 기계잖아요. 그죠? 내연기관이라니까 이것도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예를 들어 C6H12O6 탄수화물이다, 뭐 질소다, 이렇게 단백질이다. 그러면 거기다 뭐라 O2가 들어가면 뭐죠? 산소가 들어가면 그게 이제 H2O가 나오고 CO2가 나오고 칼로리가 나와서 이게 가동된단 말이에요. 열이 나오는 거야, 열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번뇌라거나 망상이라거나 번뇌망상이 이게 치승해지면 말과 생각과 행동,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 상대방과 나 사이에 뭐죠? 갈등의 요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른바 말하면 스트레스 같은 거죠. 이게 사실은 한의학적인 차원으로 한다면 우리 이제 양의학적으로는 에너지가 나오고 뭔가 이렇게 갈등의 요인이 스트레스라고 말하지만 이걸 화라고 말해. 불화. 그러니까 불화가 자꾸만 치승해지면 예를 들어서 말도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요? 생각도 뭔가니 부정적인 생각,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하듯이 말과 생각, 행동은 또 뭐죠? 이 움직이는 언어거든요. 이게 몸으로 하는 말이란 말이죠. 이것도 몸으로 하는 말이 화가 치승해지고 스트레스가 강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폭발하잖아요. 폭발하죠. 이 화의 치료, 저는 항상 이게 느끼는 게 그 글자가 참 묘한 게 이게 불화변이 두 개 겹쳐지면 된다.
불안이 겹쳐지면 염증이 돼 버린다니까요. 염증이 심해지면 당장 예를 들면 위염이다. 그럼 염증이 심해지면 어때요? 궤양이 오잖아요. 암이 오고. 이 심화된다니까 점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화기를 끌어내고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키고 이런 방법을 쓰려면 이제 서양에서 이제 이른바 약품을 쓰는 거죠. 화학약품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약품. 동양에서는 이제 우린 동양에서는 뭐 본초광몽에 나오듯이 이제 천연약재 같은 거 쓰죠. 근데 이제 요즘엔 특히 뭔가니 양의학 쪽에서 쓰는 약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많은 부작용들이 물론 검사를 임상 검사를 다 해서 뭐 하지만 이게 또 이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엔 특히 뭐냐면 뭐 신경성이다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만성 질환 같은 chronic disease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마음에서 오랫동안 축적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암 같은 것도 1cm가 자라려면 10년 걸려야 된다. 뭐 몇십 년 걸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 축적되는 거거든요, 이게. 겉으로는 건강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뭔가 이게 쌓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어떤 의학적인 치료법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또 뭔가 그런 축적되는 걸 차단할 수 있도록 말과 생각과 행동에 따른 수행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뭔가 평가받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메디테이션이나 참선 같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뭔가 거기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측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데 특히 뭔가니 이 불교와 어떤 양방 한방 이런 그 관계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가면서 서로 다 하나로 어울려가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뭐냐면 우리 유 박사님처럼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셨지만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인테그리티한 뭔가 통합적인 불교도 이제 같이 가세에서 수행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으니까 또 질문 좀 해보세요. 네. 현대 살고 있는 요 사회가 네. 너무 바쁘고 네. 또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 수행법 중에 음. 참선 이외에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스님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신데 부처님 당시에 그 왕이 있었어요. 어느 왕이 너무 바쁘죠. 근데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우리가 삼보일배 하잖아요, 그죠? 세 걸음 걷고 한 걸음 절하는 거 있잖아요. 바쁘긴 바쁜데 정말 바쁘다고 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지만 그것이 정말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된다. 우리가 시간은 금이라고 하고 옛날 뭐 time flows like an arrow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바쁜 시간 바쁘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선 먼저 고요히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게 몸과 마음이 에스컬레이트 되면은 뭔가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열심히 뛰다가 먹고 살만하니까 병이 나고 가보니까 암이더라. 수도 없이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기계도 뭔가 아니 당장 자동차도 쉬어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몸도 잠을 자야 되겠다고. 근데 매일매일 가면서 열심히 가는 건 중요한데 지금 여쭤보신 대로 뭐냐면 가면서 좀 이렇게 좀 쉬어야 된단 말씀. 잠깐이라도 잠깐 눈을 붙이고 쉰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혹은 또 명상 참선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뭐냐면 바쁘시니까 어느 나라 왕에게 부처님께 물었다고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절에 갈 시간도 없고 뭐 참선 명상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목환자 열매를 따다가 실에 꿰서 108염줄 만들어가지고 그저 일할 때마다 하나씩 돌리면은 뭔가 의미로울 것이다. 길 가다가도 옛날에 그러잖아요. 노는 입에 뭐라 염불하는 것처럼 지하철을 타건 뭐라든 간에 잠깐이라도 마음을 하나도 모아버리면 회로가 일관화돼 버리면요. 이게 회로가 일관화돼 버리면 이른바 소모가 당장 우리가 번뇌망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좋은 물질들을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갈비 냄새가 난다. 괜히 침이 흐르잖아요.
또 뭐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좋지 못한 어떤 부정적인 영상을 봤다. 괜히 또 뭔가 몸이 뭔가 달아오르고 말이야. 후끈 달아오르고 화가 강해지고 쓸데없는 호르몬이 뭐라 낭비가 되고 쓰기 막 이렇게 돼요. 바쁘긴 바쁜데 정말 온전하게 몸과 마음을 잘 갈무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평상심시도라 바쁘더라도 뭔가하니 한번 자기를 성찰해보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로 그런데 아주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참 무서운 인간들이 이른바 월화수목금토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뭐죠? 토요일 날 놀게 된 게 왜 그래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건 맨하탄의 월가거든요. 전 세계 금융을 다 쓸어잡고 있으니까. 솔로몬 바니니 무슨 골드만삭스니 전부 다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거니까. 근데 얘네들이 뭐라? 토요일 날은 전부 다 철시예요. 왜냐? 자기들은 세버데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다음 하루 온종일 유대율법으로 뭐라? 하루 종일 탈무드, 뭐 토라 이런 걸 그날은 무조건 간에 하루 온종일 경전 읽는 날이고 독서하는 날입니다. 왜냐?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시나고그 갔다가 가족회의를 꼭 걔네들은 전 세계 어딜 가 있더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가족회의를 걔는 가족 공동체거든요. 가족회의를 거르질 않아요. 가족회의를 제대로 봉행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는 유대인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탈무드에 나오거든요. 이런 정말 가족회의가 중요하다고요. 아들 딸과 대화, 아내와의 대화 정말 여러 가지 뭐 독서 조항도 많이 있지만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We are the chosen people 이러지만 유대인들에게 배울 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은 무조건 간에 탈무드 토라 모세오경 읽어가면서 꼭 교회 가고 그날은 또 뭔가 마음을 쉬고 안식이 뭡니까? 편안한 안짝에다 쉴식자예요. 쉴식자. 자심. 식자는 뭐죠? 자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마음을 쉬는 거거든요. 호흡을 할 때 우리가 막 휴식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자기를 돌아보는 우리가 뭔가 아니 항상 생활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번뇌가 많고 갈등이 많은 호흡이 가빠집니다. 참선 명상 같은 게 뭐냐면 호흡을 떨어뜨리니까 1분간에 우리 18번 하는 거 같다가 참선 명상하다 보면 1분에 10번 미만 심지어 1분에 한두 번 호흡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염불도 고성염불 계속 다니면서 염주가지 다니면서 하다 보면 1분에 대여섯 번 떨어지면 심장 부담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심장 화거든요. 심장 부담이 떨어져 버리면 온몸의 기능이 뭔가 완화가 되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도 간단한 단줄 가지고 다니면서도 뭔가 아니 약사일랩을 하든지 관세음보살 하든지 화엄성중 하든지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단 10분이고 5분이고 하시면 분명히 회로가 일관화되면서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유 박사님한테 한번 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학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인간의 수명이 이제 100세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가 된다고 그러는데 누구나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죠? 근데 오늘 이게 벚꽃 대통을 보시고 또 많은 불자님들이 보실 텐데 그 우리 불자님들을 위해서 뭔가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의학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묘방이라거나 비결이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를 많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령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평균 수명이 거의 80세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고령 시대에서 뭐 건강하게 병 없이 지내는 게 저희 또 의학을 하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은 뇌에 이런 병변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치매라는 병이 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치매 중에 노인성 치매에 대해서 예방 치료하는 약을 지금 임상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약물은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일단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뇌가 한 1, 2kg밖에 안 됩니다. 예. 그 정도로 가벼운 뇌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심장의 한 3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 에너지를 저장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골고루 먹어야 되고
대신 조금 소식을 해야 됩니다. 왜 소식을 해야 되냐면 과식을 하게 되면 발생기산소라는 그런 독성 물질이 나와서 뇌를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편식을 하지 않고 골고루 먹되 약간 소식하는 게 좋은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뇌는 우리가 활동을 해야만, 그러니까 다리를 움직이거나 이런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해야만 뇌의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뇌에 살도 붙고 또 뇌의 여러 가지 호르몬, 스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도파민이나 또는 세로토닌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활동이 중요하고, 이 활동은 뭐 나이별 또 사람의 체력별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꾸준히 활동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뇌는 아주 유익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벚꽃대통이나 무차법회에 나와서 법문을 듣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전을 본다든가 이런 유익한 자극이 뇌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을 수면을 취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뇌도 수면을 취해야만 다시 새로운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이 말씀하시는 참선을 통해서 또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또 이런 경전을 보고 또 이런 법문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의학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얘기한 게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나 또 우리 스님의 이런 가르침이 의학적으로 일치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무차법회는 사회 저명 인사님들을 모시고 하는 법회니까 열심히 좀 나오시고, 전국에 계신 우리 많은 그런 그 벚꽃대통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무차법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매주마다 좋은 법문을, 좋은 말씀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오늘 좋은 말씀해 준 유지환 박사님께 큰 박수로 맞이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